예, 저는 그 특허법인 해안의 이주철 변리사라고 합니다. 네, 상표권이란 그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보통 이제 상표권하면 생각나는 게 뭐 삼성의 어떤 그런 마크라든지 LG, 뭐 현대, 어쨌든 기업이든 어쨌든 개인 사업자든 본인을 어쨌든 다른 어떤 기업들과 뭔가 식별,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어떤 뭐 사람으로 치면 이름과 같은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기업의 어떤 이름을 사오라고 한다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특허청에 이제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게 되면 상표권 등록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를 굳이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나 뭐 등기 업무할 때 뭐 상표권이 있냐라는 뭐 그런 확인을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관공서에 뭐 업무할 때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해야 되냐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. 근데 반대로는 상표권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, A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냥 뭐 매출을 어떻게 올리고 영업적인 것만 집중을 해서 계속 회사를 키워나갔는데 갑자기 어떤 전혀 다른 모르는 회사가 A라는 상표권을 받아버리는 거죠. 그 받고 저희 쪽에 진짜 A 회사에 어떤 뭐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어떤 권리 행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출생신고처럼 그 상표의 어떤 출원 등록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상표 등록의 요건과 절차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요건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이 돼야 이제 상표가 심사관 승인이 나와서 등록이 되겠죠.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부등록 사유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어렵게 이름을 뭐 B라는 이름을 만들었죠. 근데 그거랑 유사한 상표 뭐 포함되고 좀 유사한 상표, 유사하다는 거는 뭐 발음이 유사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모양이라면은 어떤 그런 형태가 유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유사한 상표가 이미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경우, 그게 약간 등록이 안 되는 좀 첫 번째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어떤 뭐 지역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서울 같은 뭐 그런 단어를 누군가 독점한다는 자체가 공익의 어떤 목적에 사용을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명 그다음에 뭐 보통 명칭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그겁니다. 뭐 사과 장수가 사과라는 상표를 받으면 안 되겠죠. 왜냐면 그럼 다른 그 사과 장수도 사과라는 단어를 쓰면서 팔아야 되는데 못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가 아는 애플은 전자기기 뭐 아무튼 스마트폰 뭐 컴퓨팅 장치 이런 어떤 전자 쪽의 어떤 업종이고 사과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거지. 만약에 뭐 사과 도소매 유통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상표도 나올 수 없는 상표가 됩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그렇게 좀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냥 절차 같은 경우는 뭐 상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직접 하시면 그 저희가 상표의 선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상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표를 걸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도 같이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에 좀 미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직접 하셔도 좋지만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무튼 뭐 변리사를 통해서 하시든 직접 하시든 특허청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접수를 하고 나면 심사관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등록 사유들에 해당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의견을 내줄 겁니다. 그래서 의견을 냈을 때 극복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.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건데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출원 공고 결정을 내고요. 그리고 공고 이후에 한 2, 3개월 정도 후에
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상호는 그냥 등기소에서 상호를 등록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상호는 어쨌든 그 관할 지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다라고 하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A라는 상호를 받고 제주도에 이제 똑같은 상호로 상호 등록 자체만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역적인 그런 범위의 어떤 차이가 좀 있고요. 그 대신 상표는 지역적으로 어쨌든 국내 전체입니다.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아까 똑같은 예에서 서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기업이 A라는 상표를 받게 되면 뭐 제주도에 있든 뭐 강원도에 있든 어쨌든 그 동일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권리 행사도 굉장히 명백하죠. 상표 등록증이 나온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민사 아니면 뭐 형사적인 그런 권리 행사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범위라든지 어떤 권리 행사 면에서 상표 등록이 당연히 훨씬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표권 뭐 분쟁 사례는 뭐 저희 이제 그냥 일반 개인 중소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그러니까 뭐 그겁니다. 이제 본래 받아야 될 사람이 먼저 받지 않고 아무튼 뭐 약간 관계가 있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상표를 받아서 뭐 생기는 그런 분쟁들이 가장 많고요. 뭐 저희가 소위 아는 뭐 연예인이나 그런 뭐 가수 뭐 그런 유명 연예인분들 속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. 그래서 뭐 H.O.T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뭐 이랬을 때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었죠. 그랬는데 그 2018년도에인가 다시 재결합을 해서 해체 이후 그래서 뭔가 공연을 그때 잠실 운동장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H.O.T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H.O.T라는 상표 자체를 다른 그 뭐 매니저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H.O.T가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이제 제3자가 갖고 있다 보니까 뭐 공연금지 가처분도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 상표를 H.O.T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H.O.T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그 뭐 덕중이라고 해서 뭐 메뉴 이름이죠. 메뉴 이름이 어쨌든 백종원 그 선생님의 어떤 프로에 나왔었는데 상표 등록을 안 해놨던 거였습니다. 그래서 그 프로를 보고 다음날 제3자가 덕중이라는 상표를 바로 낸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심사 중이고 뭐 이거는 뭐 워낙에 이슈가 돼서 뭐 등록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먼저 뭔가 받지 않고 뭔가 유명세를 타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꼭 먼저 상표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뭐 개인 사업자 때 그 이제 사업을 보통 시작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매출이 점점 커지고 하면 이게 어쨌든 개인 사업자는 이 소득 구간이 최고 이제 45% 구간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법인 전환에 대한 고민을 많이 사실 하거든요.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 뭐 영업권 평가, 그건 사실 관례적으로 많이들 합니다.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뭐 상표권도 만약에 개인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그걸 영업권처럼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일단 있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어쨌든 뭐 그 특허권, 뭐 상표권, 뭐 영업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무형자산입니다. 무형자산이어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유형자산처럼 뭐 거래가 가능한 거고, 이런 거래는 어쨌든 뭐 일단 주기적인 그런 거래가 아니고 좀 우발적인 좀 비정기적인 그런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아무래도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랬을 때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되면 뭐 필요경비율이라는 게 인정이 돼서 그래서 뭐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, 그다음에 뭐 법인에서는 그런 무형자산이 잡히면 또 뭐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감가상각 된다는 자체가 뭐 자동차도 보유하시면 감가상각 되는 것처럼 뭐 건물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런 산업재산권, 그러니까 상표권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법인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
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개인 사업자 때부터, 그래서 아까 뭐 드린 내용이랑 비슷한 사례인데요. 개인 사업자 때부터 어쨌든 상표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, 이제 법인 전환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같이 법인에 이렇게 양도한 케이스도 좀 존재를 하고요. 그리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타 소득,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을 통해서 좀 뭐 세금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. 그냥 뭐 다른 케이스로는 어쨌든 상표권, 원초적인 상표권을 개인이 처음부터 고안을 해서 가지고 있었고,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업을 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프랜차이즈업을 할 때 그런 어쨌든 뭐 그런 가맹점들이 계속 늘면 그에 따른 어쨌든 프랜차이즈 계약도 함과 동시에 그 상표권 로열티 부분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상표권을 통해서,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세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로열티 수입을 얻은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가깝긴 한데, 어쨌든 처음에 만든 그 상표를 최초에 취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이면서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런 로열티 계약, 라이센싱 계약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파트나 뭐 부동산에 쓰면 뭐 월세 주거나 전세 주시잖아요. 그런 것처럼 상표권도 그런 식의 라이센스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어떤 라이센스 피도 높아질 수가 있고, 또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아까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면 가맹점주들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활용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